네, 안녕하세요. 김영로TV의 김영로입니다. 9월 11일입니다. 9월 11일 하면은 이제 탁 떠오르는 그 용어가 하나 있죠. 바로 9.11 테러가 되겠습니다. 9.11 테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 뉴욕에 있는 그 월드 트레이딩 센터가 이제 그 비행기 폭격이 아니라 비행기 이제 충돌로 인해서 이제 무너진 사건이죠. 그로 인해서 뭐 많은 그 이제 인명과 재산에 이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9월 11일인데 그날이 제가 그때 사실은 그 한 일주일 전에 뉴욕에 있었어요. 바로 그 근처에. 인제 거기서 코네티컷 주에서 인제 일을 보고 그다음에 인제 뉴저지로 갔다가 그다음에 시카고를 들렸다가 그다음에 인제 샌프란시스코로 인제 그 어 가서 인제 제 아는 지인과 하룻밤 인제 회포를 풀고서 인제 제가 이제 귀국을 했죠. 근데 제가 귀국을 해서 인제 집에 막 들어서는데 그 TV 화면에 정말 이상한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뭐 막 높은 빌딩이 인제 막 불에 타는 거예요. 이제 자막을 보니까 인제 이게 뭐 뉴욕에 있는 이제 무역센터, 세계 무역센터 WTC 건물이라고 인제 자막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그 장면을 보고서 '아 웬 영화를 이렇게 초저녁부터 하나.' 그때 인제 귀국해서 인제 집에 들어간 시간이 초저녁쯤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웬 초저녁부터 뭐 저런 아주 그 멋있는 영화를 하나.'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그게 아니고 뉴스라고 인제 얘기를 이제 해서 자세히 인제 들여다보니까 이게 이제 엄청난 사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월드 트레이딩 센터에 이제 비행기를 인제 하이제킹해서 들이받아 갖고 인제 사람 뭐 다 죽고 그다음에 폭발을 해서 인제 건물이 주저앉고 뭐 하는 그런 인제 어떤 이제 그런 커다란 테러였어요 그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일주일 전에 저 자리에 있었는데 정말 그냥 뭐 일이 있어 갖고서 만약 거기서 며칠 더 있다가 있었으면 그대로 거기서 발이 묶였을 뻔한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죠. 뭐 개인적으로도 엄청나지만은 그 사건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고 아주 엽기적이고 그냥 뭔가 이 용어가 적당한지 모르지만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인제 사건이었다라고 인제 그 지금도 생각을 할 수뿐이 없는 그런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되지 않는 그런 거대한 사건이었어요 당장. 하여튼 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9.11 테러를 한번 볼까요? 네. 9.11 테러는 2001 년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 무역 센터죠. 월드 트레이딩 센터입니다. WTC. 그 쌍둥이 빌딩과 그다음에 이제 워싱턴에 있는 국방부 건물 있죠. 펜타곤이라고 불리는 거. 그 펜타곤에 벌어진 항공기 자살 테러 사건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3천 명이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미국 본토가 공격을 당한 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사건이었어요. 뭐 1940 년대에 일본이 인제 항공모함을 끌고 진주만을 폭격을 한 게 있었죠. 근데 그거는 뭐 미국 본토는 아니었어요. 미국을 공격하긴 했지만 정말 저 밑에 있는 조그만 섬을 갖다 인제 하나 공격한 건데 그리고도 인제 일본이 원자탄을 맞았죠. 예. 근데 참 겁없이 이제 미국 본토를 공격을 한 겁니다, 이 9.11 테러가. 이게 인제 엄청난 인제 사건을 인제 불러온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한번 볼까요? 2001년 9월 11일 AA-11 편과 AA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어 AA-11 편과 그다음에 UA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에요. 미국에 있는 아주 거대한 그 항공사 중에 하나죠, 둘 다. 뭐 델타 항공도 있고 UA 있고 AA 있고 뭐 기타 이렇게 항공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AA 하고 UA 이거 굉장히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사입니다. 그러니까 AA-11과 UA-175 편이 이 두 대의 항공기가 인제 납치를 이제 당해 갖고 그 여객기가 WTC 건물에 그대로 인제 동체로 인제 충돌을 한 사건이에요. 그러니 그 비행기에 수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뭐 다 그냥 거기서 몰살한 거죠. 그래서 인제 각각
오전 7시 59분과 8시 14분에 보스턴을 출발해서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이제 가고 있던 비행기인데, 그 대륙을 횡단하려니까 이제 연료를 가득 이제 채웠겠죠. 그런데 이제 AA11편은 8시 14분경에 5명이 납치범에게 이제 납치를 당한 거예요. 하이제킹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8시 42분에서 46분 사이에 UA175편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납치를 당한 거예요. 그 이제 손칼로 승무원을 위협한 겁니다. 이게 무슨 뭐 엄청나게 뭐 총을 들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조그만 그 손칼로 이제 승무원을 위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종석을 이제 점거해서 조종사를 살해하고 조종석을 이제 장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직접 비행기를 몰고 그대로 그 뉴욕에 있는 그 WTC 그 높고 큰 빌딩을 그대로 들이받은 거예요. 뭐 이따 후반부에 제가 이제 그 뭐 비행 경로라든가 이런 걸 지도로 좀 보여드릴 텐데, 자, 하여튼 AA11편과 UA175편이 각각 8시 46분에 WTC 북쪽 건물 93층과 99층 사이로 이제 충돌한 거죠.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그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AA11이. UA175는 오전 9시 3분에 WTC 남쪽 건물의 77층과 85층 사이로 이제 충돌한 겁니다. 그때 당시 영상을 보면 그냥 비행기가 건물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뚫고. 그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폭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방송 채널을 통해서 UA175편의 충격적인 충돌 현장은 전 세계에 생생하게 중계가 됐다. 그러니까 약 한 14분, 17분 후에 이제 UA가 이제 충돌을 했으니까 그 사이에 이 AA가 들이받은 북쪽 건물이 뭐 막 폭발을 해서 뭐 불타고 막 이러니까 소방관들은 그리 이제 막 계단을 타고 이제 올라간 거죠. 그 불을 끌어. 이게 지금 90층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엘리베이터도 이제 뭐 진짜 쓸 수 없게 됐겠죠. 뭐 저렇게 그 폭발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걸어서 올라간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막중한 그 무거운 그 소방 그 장비를 갖다가 짊어지고 그 소방복을 입고, 참 진짜 이 소방관들이 굉장히 이건 사명감이 없으면 진짜 하지 못할 그 직업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북쪽 건물을 보고 있다가 남쪽 건물에 또다시 이제 UA175가 들이받는 거를 뭐 생생하게 그냥 촬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현장 중계가 된 거예요.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오전 9시 59분에 WTC 남쪽 건물이, 그 다음에 10시 28분에 북쪽 건물이 이제 붕괴를 했죠. 저는 그때 그 붕괴하는 그 순간을 보니까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밑으로 쫙 붕괴돼서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건물이 저렇게 무너질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게 이제 이 WTC를 건설을 했을 당시에 공법이 그런 경우에 이렇게 뭐 무너지는 그런 구조였던 모양입니다. 예, 그 공법 자체가. 물론 그렇게 무너지라고 지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공법을 쓰면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무너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당시에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소방대원하고 의료진이 WTC로 모여서 수십 층을 걸어서 올라가는 이제 영웅적인 구조 활동을 펼쳤죠. 무너지기 전까지는. 근데 많은 수가 그 건물이 붕괴되니까 이제 대피하라고 했는데 뭐 시끄럽고 들리겠어요. 아비규환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지 못하고서 소방관들이 계속 이제 그 구조작업을 하러 이제 진입을 해서 이제 올라가는 중인데 건물이 그대로 다 무너진 거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그 건물 속에 다 묻혀갖고 다 목숨을 잃은 거죠. 343명의 그 이제 소방대원하고 의료진이 그때 이제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제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방부 건물 펜타곤이라고 부르죠. 그 펜타곤에도 이제 AA77편이 9시 37분 46초경에 그 펜타곤의 건물에 충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펜타곤에서 일하던 직원 125명이 숨지고, 그다음에 항공기에 탑승한 64명이 이제 사망을 한 거죠. 이것도 똑같은 방식이죠. 예. 그다음에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이는 UA93편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정말 이건 또 다행이죠. 국회의사당을 들이받았으면 또 참. 근데 승객이 저항을 했어요. 10시 3분 11초경에 피츠버그 동남쪽에 추락을 이제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으로 가다가 여기서 뭐 저항을 하다 보니까 비행기가
이제 방향을 갖다 이제 놓친 거죠. 다른 쪽으로 가서 피츠버그에 가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승객 전원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이때 이 납치범들하고 이제 격돌한 거죠, 승객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사당은 가지 못하고 피츠버그로 떨어지는 바람에 추가적인 그 인명 피해 같은 게 없지만 그 안에 있던 승객들은 다 사망을 한 거예요. 왜? 그냥 비행기가 통째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걸 막으려고 막 저항을 했던 그 이제 그 승객들을 이제 영웅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존경을 하고 추앙을 하고 있죠. 하여튼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 이 9.11 테러로 인해서 이제 입은 피해를 이제 그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WTC에서 2,6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건물이 두 개가 그대로 무너졌으니까. 그다음에 펜타곤에서 125명이 죽었고, 그다음에 4대의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총 256명이 전원이 사망을 했고, 그다음에 그 WTC 안에 있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올라간 소방관 343명, 경찰 84명, 그다음에 항만국 직원 23명이 현장에서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총 인명피해가 3,130명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진주만을 그 공습했을 때 사망자 2,330명보다 800명이 더 많은 그런 사망자가 바로 이 9.11 테러에서 이제 나온 거다라는 얘기죠. 하여튼 테러 직후에 그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미국 전체 영공이 이제 봉쇄가 됐다라는 얘기. 즉 모든 비행기 이착륙을 금지시킨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미국 땅에 저기 착륙을 못하니까 뭐 캐나다로 들어가고 뭐 막 옆 나라로 막, 그때 이제 일대 그냥 혼란이 온 거죠. 뭐 비행하고 있던 비행기들이 다 그런 거예요. 당시 미국 영공을 비행 중이던 4,200여 대의 모든 비행기를 강제로 착륙시키고 미국으로 가는 모든 국제 항공선도 차단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다에서도 뉴욕 항공국으로 공세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비행기뿐만 아니라 여객선, 화물선, 뭐 이거 다 그냥 일단 뭐 항이 봉쇄됐으니까 들어갈 수는 없고, 어쨌든 뭐 바다 위에서 닷을 내리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대피를 한 다음에 항공모함 전달이 이제 그 뉴욕 항공 들어간 거죠. 이게 일종의 그 이제 이 순간은 이건 전쟁이라고 봤을 겁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그 미국 지도부에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 전역에 비상 휴교령이 이제 내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그 대통령이 부시죠, 아들 부시입니다. 뭐 어디 국민학교 가서 이제 그 아이들하고 어떤 그 이제 대화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쪽지로다 이제 이 사건이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시 대통령이 탄 비행기도 이제 표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항로를 막 그 이리저리 변경하고 뭐 숨기고 뭐 이러면서 이제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어, 이제 전략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참모들하고 또 이제 그 군수뇌부하고. 하여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경제적 여파가 엄청났죠. 당연히 증시가 폭락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 이제 불안하게 이제 널뛰게 하듯이 이제 뛰었죠. 그다음에 미국 내 총 생산은 전분기 대비에 1.1% 마이너스 1.1% 그러니까 역성장 감소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서 2000년에 12% 성장했던 전 세계 교역 규모는 2001년에 2%로 줄어들었다. 이건 뭐 거의 뭐 12%가 2%가 됐다는 얘기는 거의 제로 상태로 줄었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새로 다음날 정오에 개장을 이제, 이게 뭐 밤에는 우리는 밤이었으니까 이제 그 지연해서 이제 12시에 이제 개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증시도 이제 12% 폭락을 해갖고, 이거 뭐 사상 최대 하락폭을 이제 보였다. 이게 이제 경제적 여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요렇게 간단하게 뭐 설명을 하지만 이 간단한 몇 줄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어마어마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9.11 테러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FBI는 9.11 테러의 배후에 테러단체 알카에다를 지휘하는 오사마 빈 라덴이 있다고 발표를 이제 했습니다. 뭐 나름대로 정보망, 첩보망을 통해 갖고서 이제 그 범인을 갖다 이제 지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빈 라덴은 탈레반 정부의 보호 아래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은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한 거고. 2004년 10월에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서 그 빈라덴이 자기네들이 이제 배후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자신이 직접 19명에게 공중 납치를 비행기를 4대 공중 납치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이제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그렇게 이제 인정을 했으니까 빈 라덴이 이제 이 범인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빈 라덴은 파키스탄 북서부 아보타바드 내 한 시설물에 은신해 있었는데 그 오사마 빈 라덴은 나중에 결국은 이제 저 위치에서 미국 특수부대에 의해서 이제 사살이 이제 됐죠. 네. 저 사살된 거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이제 그, 어, 그 오바마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사살 이제 된 그 장면을 많이 보여주고 그랬었죠. 네. 네, 그러면서 하여튼 뭐 사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1년 5월 1일 오바마 정부에서 미군 공격에 의해서 오사마 빈 라덴이 이제 사망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빈 라덴을 이제 사살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부시 대통령 때 이제 이제 이 테러와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2011년 돼서요 오바마 정부 때 빈 라덴을 갖다 이제 사살해서 이제 보복을 이제 한 겁니다. 자, 조지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이제 선언했어요. 미국 정부는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 체류 중일 것으로 추정을 했으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는 오사마 빈 라덴을 넘겨주지 못하겠다라고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2001년 9월 20일 날 조지 부시 그 아들 부시입니다. 전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10월 7일 날 항구적 자유라는 작전명으로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앤 인듀어링 프리덤 저런 그 작전명으로 이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훈련하고 있는 훈련 캠프하고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의 군사시설에 공습을 이제 시작을 했죠. 이때 정말 전쟁을 TV로 생중계하는 걸 이제 저도 처음 봤습니다. 자, 폭격을 받은 아프간 카불의 모습이 미국 전역에 생중계가 됐죠. CNN이 그냥 쫙 중계를 했죠. 뭐 그냥 응? 뭐 미사일이 날아가고 뭐 이제 이러는 거 가서 이제 터지고 이러는 걸 갖다 다 이제 중계를 이제 미국 전역이니까 뭐 전 세계에서 다 본 거죠. 그러나 조지 부시 정부는 빈 라덴을 잡는 데 실패했어요.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에 오바마 때 이제 빈 라덴을 이제 사살한 건데 그리고 알카에다를 이제 뿌리를 뽑는데도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프간 전쟁이 장장 13년간 계속 돼갖고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전쟁 13년간 전쟁을 했다는 얘기는 정말 진짜 진저리가 날 정도로 이제 전쟁을 이제 끌고 온 겁니다. 뭐 그럴 수뿐이 없죠. 진범이라고 지목한 빈 라덴을 잡지 못했으니까. 결국 빈 라덴이 사살되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2014년 12월 28일 날 이제 미군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했죠. 이때까지 1조 달러의 세금이 이제 소요가 되고 2,300여 명의 미군이 거기서 숨졌고 또 전쟁 중에 희생된 아프가니스탄 민간인이 2만 명을 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개그맨들이 이제 어느 개그맨이 이제 그때 그런 개그를 했습니다. 워낙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냥 뭐 폭격을 하고 뭐 막 공격을 해야 되니까 조지 부시 대통령을 조지고 부시고 하는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참 이름도 참 신기해요. 조지 부시, 조지고 부시고 참 정말 이렇게 다 때려부시는 그런 그림이 이제 하나 보이네요. 자, 이 9.11 테러를 이제 그림으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됐던 거고. 이 이제 보스턴에서 여기서 이제 로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예요. 이 비행기가 이제 이 AA 비행기가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UA 비행기가 이렇게 이제 뜬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걸 LA 쪽으로 날아가는 걸 여기서 하이제킹을 해갖고 이제 일로 향한 거예요. 미국으로. 그다음에 UA도 하이제킹을 해갖고 이제 거꾸로 일로 LA 쪽으로 날아가는 걸 갖다가 다시 이제 하이제킹을 해서 뒤 돌려갖고 이제 이쪽으로 온 거죠. AA가 먼저 들이받고 한 17분 정도 후에 이제 이 UA가 들이받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워싱턴 DC
여기서 인제 이 출발한 AA-77편 이렇게 가는 걸 또 하이제킹을 해 갖고 되돌려온 거예요. 그래 갖고서 인제 펜타곤을 인제 들이받았는데 인제 펜타곤 이제 일부만 인제 망가졌죠 이게. 그다음에 인제 UA-93편 이거는 인제 승객들이 인제 저항을 해서 이게 돌려 갖고서 바로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으로 가려고 이렇게 오다가 승객들이 저항을 하는 바람에 이제 피츠버그 이 인근에서 인제 추락을 하고 인제 말았다는 얘기죠. 참 얼마나 이 참 긴박했을까요, 이걸 생각하면은. 이게 인제 바로 어 이게 북쪽 건물을 먼저 인제 들이받고 그다음에 인제 남쪽 건물을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 게 인제 막 이제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쪽도 같이 주저앉았죠. 그러니까 뭐 이때 뭐 주변 건물도 뭐 피해를 봤을 거고 밑으로 건물 저 잔해가 밑으로 주저앉으니까 뭐 엄청난 화염과 이 콘크리트 덩이와 그다음에 그 잔해들이 뭐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뭐 먼지가 나고 뭐 말도 못했었죠. 예. 그 참 화면으로 비치는 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여기 인제 펜타곤이에요. 펜타곤 일부. 여기 인제 펜타곤 일부가 이 건물이 인제 펜타곤 건물인데 펜타곤 일부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인제 빈 라덴이에요. 오사마 빈 라덴. 결국은 인제 오바마 정부 때 인제 사살을 했죠. 그다음에 인제 아이디어를 제공한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 야, 이게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비행기로 들이받자라는 이 아이디어를 이제 제공한 친구가 인제 이 친구라고 그러네요. 예, 정말 그리고 나서 인제 이 관련된 그 범인들을 이제 잡아 갖고서 이 관타나모 수용소에 인제 전부 인제 수용을 했죠. 이게 참 그 조지 부시가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인제 이라크까지 아프가니스탄도 침략을 했고 그다음에 이라크까지 인제 침략을 했죠. 그래서 인제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 막 인제 수감을 시켜 놓고 나중에 이제 인권 유린 문제하고 그다음에 성적 학대 뭐 이런 것까지 막 드러나면서 좀 세상이 시끄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이 9.11 테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 저도 그 뭐 이렇게 한평생 살아봤지만 건물이 그런 식으로 무너지고 그런 화염에 휩싸이고 하는 거를 처음 봤어요. 하여튼 엄청난 그 사건이었다라고. 2000 근데 뉴 밀레니엄 들어서자마자 인제 이 사건이 인제 일어났던 거예요. 그 정도로 어 어마어마하고 엽기적이고 정말 가공할 만한 그런 그 테러였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과 같이 9.11 테러에 대해서 그 대략적인 내용을 좀 한번 훑어봤습니다. 뭐 미국을 일컬어서 이제 패권국이라고 그러죠. 사실 뭐 저 때만 하더라도 인제 막 밀레니엄을 인제 들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어 그 뭐 러시아 소련이죠. 소련은 인제 공산주의 체제를 갖고 있던 이제 붕괴가 됐고 또 뭐 저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은 뭐 상당히 그 인제 뭐 그때 상황에서는 허접한 그런 인제 상태였다라고 인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인제 미국이 인제 뭐 냉전도 종식이 되고서 진짜 그야말로 초강대국으로 인제 뭐 전 세계를 주름잡는 패권국으로 인식돼 있던 때인데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인제 이 우리 그 한반도를 인제 둘러싸고 있는 그 인제 지정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봐서는 뭐 사실 뭐 미국과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인제 지금 현재는 러시아죠. 전에는 이제 미일 중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미일 중 로가 되나요? 러가 되나요? 뭐 한자로 어로 하면은 미일 중 로가 맞고 그냥 발음하는 대로 하면은 미일 중 러가 뭐 되겠네요. 그게 인제 4대 인제 강 4 강이 인제 우리 그 한반도 이렇게 주변에 포진해 있죠. 저는 우리나라 태극기가 참 묘합니다. 우리 그 태극기를 보면 사괴가 있죠. 이 4 강이 인제 주변에 있다라는 게 그 괴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인제 그 태극 문양이 있는데 그 태극을 보면 색깔이 위가 빨갛고 밑에가 파랗죠. 다시 말한다면은 그 빨간 부분은 이제 공산주의자로 인제 표현이 되고 파란 부분은 인제 자유민주주의로 표현이 되니까 이념적인 그 어떤 그 구성도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제 태극기 가운데 인제 서로 그 양분하는
이제 선이 있는데 그 선이 옛날 같으면 그 38선이라서 일직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DMZ가 인제 곡선이죠. 그 곡선의 형태가 보면은 태극의 그 형태하고 아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보면은 이런 그 대한민국의 운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미리 그냥 글쎄요. 그거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서 뭐 태극기를 만든 건 아니겠지만은 이상하게 딱 맞아요. 참 '우리의 운명이 그 태극기 속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가끔가다 인제 그런 발칙한 그 생각을 혼자 많이 해 봤는데 뭐 어찌 됐든 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뭐 이념적으로 인제 그 태생이 이제 그렇게 어그러진 그 인제 세대가 있어 갖고서 미국을 인제 그냥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죠. 뭐 미국을 미워하는 이유가. 어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뭐 다 갖다 둘러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뭐 미일 중로 중에 미국을 제한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가 그럼 대한민국 한반도를 향해서 그렇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그 비난받을 요소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가 있느냐 이거예요. 중국? 중국 엄청나게 우리 역사 전체를 틀어놓고 보면 정말 이 서로 국경을 맞대고서 굉장히 고통을 준 그런 나라예요. 그러면서 뭐 줄기차게 우리가 싸워왔죠. 일본? 뭐 일본은 지금 그 뭐 이념적으로 그다음에 그 경제 시스템도 우리랑 인제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인제 그렇게 인제 적대적인 그런 국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한일 간에도 그 이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참 불편한 게 많죠. 실제로 우리나라를 인제 뭐 임진왜란과 한일 합방을 통해서 벌써 두 번이나 인제 짓밟았고 뭐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하여튼 많은 그 피해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영토의 야욕이 있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가 하면은 인제 그 소련, 러시아 결국은 6.25 사변도 그 소련의 사주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네들이 어 그 발틱해 뭐 사실 인제 부동항을 찾아서 뭐 발틱해는 저쪽 인제 북부 유럽에 있으니까. 부동항을 찾아서 내려가다 인제 해서 택한 곳이 인제 사실은 한반도죠. 예. 근데 일본의 그 사할린도 그렇게 인제 지금 러시아가 인제 점유하고 있고 뭐 그쪽에 대해서도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라면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살펴볼 게. 뭐 이건 1년 365 일이 가다 보면은 그날 그 얽힌 그런 역사를 인제 들춰보다 보면은 아마 이게 1년 딱 돌고 나면 많은 내용들이 인제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어찌 됐든 미일중소, 미일중러, 미일중로 뭐 이렇게 봐도 영토 야욕이 없는 그런 나라가 과연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있죠 사실. 미국은 영토 야욕은 없습니다. 미국이 뭐 한반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뭐 군대를 끌고 와서 침공을 하고 뭐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 보면은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다 그런 그 전례가 우리한테 있지만은 미국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식민양요라서 뭐 미국과 전쟁을 했다라고 뭐 인제 뭐 이렇게 써 있긴 한데 그건 뭐 전쟁이 아니죠 사실은. 개국을 위해서 통상을 하자고 개국하자라고 인제 왔다가 그렇게 서로 인제 포 몇 번 쏘고 뭐 그런 그 인제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네들이 이 한반도 그때 당시 조선반도를 뭐 침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온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다른 나라 세 나라는 전부 군대를 끌고 온 나라들입니다. 점령하기 위해서 인제 끌고 온 거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럼 미국은 그런 나라는 아니었어요, 최소한. 나라를 찾아 갖고 우리한테 돌려준 나라죠. 근데 왜 미국을 미워하는지 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죠. 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그래도 우리를 도와준 나라 미일 중로 중에 생각을 해 보세요, 어느 나라가. 먹고 살 거 없을 때 원조 양식을 줬죠. 우리 옷까지 참 입성이 진짜 아주 부실할 때 그 추운 겨울날 때 그 입으라고 미국 시민들이 인제 예 물론 입다가 인제 보내준 그런 인제 옷가지들이지만은 그 옷들 정말 아주 예쁘고 멋있는 옷 많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저 국민학교 다닐 때 미국
미국에서 보내준 그 우유, 그 딱딱하지만은 그 우유를 마치 과자 깨물어 먹듯이 깨서 먹고 그렇게 그런 거 먹고 컸어요. 그리고 구호물자라고 해서 구호물자를 빨리 하다 보니까 꼬물자가 됐는데, 꼬물자 뭐 미국에서 꼬물자라고 그렇다고 이제 어른들이 막 그래요. 근데 그때 그 미국 시민들이 인제 입다가 보내준 그 옷들, 정말 좋은 옷들이 많았었어요. 털옷. 정말 그때 당시 털옷 구하기가 뭐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시절에,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천주교 성당을 통해서 인제 그런 것들을 인제 우리가 인제 지급받고 그래서 인제 그걸 뭐 곧 크니까 고쳐서 입고, 뭐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럼 어려울 때 그 도와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6.25 전쟁이 났을 때, 6.25 사변이 났을 때 그 정말 남의 나라 전쟁으로 해서 그 젊은이들 35,000 명이 여기 와서 죽었어요. 미국 그 젊은 병사들이. 뭐 유엔 16 개국까지 다 포함하면 더 인제 뭐 많고. 그 죽은 사람 명단이 지금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가면 벽에 다 부조가 돼 있어요. 그 어떻게 그렇게 보면 참 고마운 나라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뭐 그들이 뭐 군사를 끌고 와서 뭐 우리를 탄압을 하고 그런 적도 없었고. 예, 어떻게 9.11 테러 얘기를 하다가 인제 뭐 여기까지 얘기가 좀 비약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하여튼 뭐 미국이 그런 테러를 당하고 그다음에 뭐 어 어디 가서 인제 그런 곤욕을 치르고 뭐 인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그게 즐거운 그런 얘기는 아니죠. 예. 하여튼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60 년대에 정말 그 우리나라 살기 힘들 때 그때 그 무역 협정이 있었죠. 가트라는 거. 이게 아마 관세를 예 관세 보험인가 관세 면제인가 뭐 하도 오래돼서 저도 그 용어를 인제 까먹었는데, 가트라? GOTT 가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에서 만드는 상품을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을 해서 이제 사서 쓴 거죠. 사서 써준 거예요. 우리나라 산업을 그래도 일으켜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사준 나라예요. 근데 뭔가 생각이 삐뚤어진 건지 잘못된 건지, 그다음에 무슨 교육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괜히 뭐 미국들이 우리나라를 뭐 착취를 하고 뭐 "아주 미국 놈들은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교육시키는 아주 나쁜 인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하여튼 그런 인간들을 바라다 봤을 때 정말 어 그건 배은망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준 나라가 그 나라예요. 중국이 도와줬습니까? 우리나라? 소련, 러시아가 도와줬어요? 음. 일본이 도와줬어요? 뭐 툭하면 친일파니 뭐니 욕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무슨 뭐 친미 사대주의자니 뭐 저 일본에 대해서 쪼끔 편안하게 얘기하면 토착외군이 욕을 하고 막 인제 그러겠지만, 토착외구도 아니고 사대주의자도 아닙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번영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와주는 공을 모르면 그건 뭐 배은망덕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9.11 테러인 9월 11 일을 인제 맞이해서 그에 얽힌 몇 가지 얘기와 좀 비약적인 얘기가 비약이 됐지만은 그 미국과의 관계 뭐 여기까지 한번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밑도 끝도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야 뭐 무슨 말을 한들 뭐 좋아하겠어요. 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한평생 살다 또 죽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하여튼 정말 도저히 제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인간들과 이 땅에서 같이 살아 숨쉬는 것도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 이렇게 9.11 테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